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코치 진행 오늘 담당하게 된 김도우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오르는 폭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주 막판에 왔었을 때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느낌은 있었는데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약간 대비되는 모습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 쪽은 대형주 수급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유입되면서 긍정적으로 조금 반등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서 시장에 역시 지수를 끌어올리고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는 반등에 대한 기조는 역시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수급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야 시장이 많이 오르는데, 외국인들은 시세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느낌에서는 선물 시장과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의 쪽에 쏠리는 그런 투심을 조금 많이 보입니다. 결국 시장의 시세는 외국인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쪽에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실적으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지 않는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 그리고 IT부터 해서 자동차 쪽까지 수급이 계속 매수로 들어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게 얼만데요, 그죠?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저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1년 한 4, 5개월 정도죠.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고요. 과연 지금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돌아올 수 있을까? 얼마큼이나 올라올까? 또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매수 관점 들어갔는데 다시 또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역시 경기 침체라는 부분에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는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금리와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증시의 방향성 이렇게 봤었을 때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증시입니다. 주가부터 선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 또 오르고 있을 때 경기 침체가 이제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리 인상이 가파를 때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 침체가 금리 인상이 정점에 오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목이 크게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반영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여기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그럼 증시에 독이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경기 회복 쪽으로 조금씩 진입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걸 지금 증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시장이 빠지고 있고 섹터별로 이슈는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에 맞춰서 이슈를 맞추고 있는데,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은 소비나 그리고 경기 회복의 어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신호를 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핑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어떤 이슈를 몰이를 갖고 왔지만 결국 사이클의 어떤 흐름성에서 소비 쪽이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소비 쪽에서는 필수 소비와 그리고 경기 소비재가 있는데, 지금의 흐름에서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나 그리고 여행 쪽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백화점 이쪽 넘어가는데, 화장품이나 생필품 쪽은 역시 필수 소비 쪽에 대한 관점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경기 소비재, 일종의 신세계나 호텔신라, 백화점, 그리고 자동차, IT, 반도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부분은 경기 소비재의 개념성에서 경기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반등을 보이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회복주에 대한 부분이죠. 경기 소비재에 대한 분위기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형주 쪽에 살펴보시면 조금씩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의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시장은 경기 소비재의 어떤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가 우려가 온다면 조정은 있겠지만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게 지금의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 다시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내려온다면요, 경기 소비재 쪽을 매수할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는 박스권으로 흔들리면서 갈 수 있겠지만 하반기도 어느 정도는 그 영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저점을 높여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 박스가 어느 정도 기간에 맞춰가면요, 항상 어떤 변곡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요. 올해는
박스에서 반등이 있을 때 내 종목의 비중을 좀 줄이고요. 손실이 조금 나더라도 전체를 다 팔지 않으면은 그 비중은 손실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 현금을 확보해서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현금을 확보해서 밑에서 경기 소비재라든지 내려오는 쪽을 조금 종목 하나를 선정해서요. 계속 매수 관점을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를 잠시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2,390포인트까지 거의 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 드렸던 지수의 흐름상 자체는 2,390포인트 아래쪽으로 떨어졌었을 때 2,390포인트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 그 밑으로는 실질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다. 그 낙폭이 크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연말에 우리 배당락에 대한 효과로 금투의 매도가 많았었죠. 거기에 이제 반대 매매가 출회되면서 뭔가 계획적인 흐름에서 개미털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물량 해소를 하락 압박으로 만들고 난 뒤에 V자로 반등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저는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봤었을 때도 그렇고요. 실적으로 이 시장은 추가적으로 반등을 더 만들 수 있는 장세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스권 상단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혹여라도 2,450포인트 위쪽으로 만들어진다면 저점은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 관점에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2,300선 라인은 다시 또 지지할 수 있는 라인, 결국 6월 달에 과거에 있었던 박스 흐름을 지키는 형태, 6월 달에 저점 라인대를 지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내려올 때 흐름성에서 지수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경기 소비재나 이런 쪽을 다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저는 추가적인 반등, 박스권이긴 하지만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성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한 종목 하나 개별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고 싶은 봐야 될 부분들이 워낙 어느 봐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경기 소비재에 하나 시선을 조금 주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이 이 시장에서 어떻게 갈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0269번 그리고 0279번으로 두 개로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지금 많이 주시면은 상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G2파고인데요. G2파요요. 네, 매수가고 비중도 좀 알려주실까요? 매수가는 15%고요. 네. 예, 9,500원인데요. 네. 이제 올라왔네요. 어제 산 거야, 아니면 언제 산 거예요? 아니에요. 한참 됐어요? 예. 조금 더 가져가 보죠. 이제 단기간 다음 주 한 주만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한 주요? 한 주만 더 보면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예. 얼마 정도에 팔으면 될까요? 이거 뭐 장기로 가져가진 마시고요. 이 기업이 장기로 이래 가져갈 부분은 아니고 이 회사가 원전 관련주거든요. 원전. 예. 원전 발전소.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건 알고 있는데요. 흐름성으로 최근에 원전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봐야 될 게 정책적인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조금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근데 워낙 앞에 큰 시세가 한번 나왔던 기업이라 얼마나 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저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물대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요. 한 11,000원 정도, 한 1,500원? 1,500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은데 얘도 끼가 있어요. 끼가. 시세가 좀 많이 나온 끼가 있으니까 한 1,5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서요. 수익이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1,5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카나리오 바이오 50% 13,000원에 매수했는데요. 카나리오 바이오요? 네, 얼마요? 13,000원이요? 네,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 되는데요. 50%요? 네, 최근에 사셨겠네요. 그죠?
예, 한 5일 전 됐는데요. 네. 뉴스가 좋은 게 좀 많아가지고 뭐 무상증자도 한다 뭐 이런 말이 들려고 유상 그래가지고 네. 좀 길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요. 길게요. 네. 저는 길게 안 봤으면 좋겠는데 뭐 뉴스 내용이 좋다라는 얘기는 맞지만 실제로 이 기업이 바이오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뭐 JP 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현재 내용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근데 그 흐름보다도 무상증자를 뭐 얘기를 하셨는데 무상증자는 그 무상증자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 이슈에 대한 관점까지 가져가면은 분명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상증자 권리락이 생기고 가격적인 희석이 되고 나면은 이게 내가 어떤 수익적인 관점에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장기적인 거라는 관점으로 가져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수익권이기 때문에 좀 바닥에 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서 이 가격이 떨어지겠어라는 부분으로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시세가 나오면 장기로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뭐 어느 정도 시세면은 매도하면 됩니까? 저는 위쪽 상단에 최근에 올라왔던 관점에서 큰 폭의 어떤 상승보다는 한 번의 시세가 저항으로 또 한 번 더 작용될 것 같아요. 18,000원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게 이익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 30% 가까이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데 18,000원 정도의 급등 시세가 한번 나온다라면은 거기서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바이오 쪽에 확신이 없는, 결과가 없는 쪽에 대한 연구 개발의 단발성인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정리하는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18,000원대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요. 30만 원에 10%요. 30만 원에 10%? 네네. 아, 다 오래됐어요. 네.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근데 우리 10% 정도니까 좀 더 가져가 봅시다. 가져가 보고요. 내 자산이 한 10% 정도잖아요. 그죠? 네, 현대모비스. 근데 네. 그 주간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출까 싶어서 그런지 어떨까 싶어서요. 그걸 조금씩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올해 제가 보는 시장의 흐름은 현대모비스는 지수하고 약간 연동돼서 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업황에 대한 현대차나 기아차 쪽의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게 좀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급할 필요 없어요. 역시 박스권에 좀 가치 있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미리 뭐 한목에 사놓고 가격을 일단 떨어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뭐 흐름성 자체도요. 한 20만 원대부터 해서 22만 원대에서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네네. 맴돌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그냥 제가 노란색으로 네모를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보면요. 네. 이렇게 한 녹색이네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화면에 보면 여기서 계속 주가가 맴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특별한 모멘텀이 이렇게 자동차 쪽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현대차나 기아차 쪽은 다른 쪽, 뭐 반도체보다 하고 이런 업황적인 부분에서 뭐 인플레 감축법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복잡하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고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어제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전기차의 핵심 가장 대장이 원래는 밑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을 위해서 가격을 낮춰서 파는데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낮춰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 기업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이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꼬이면서 굉장히 다 같이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럼 좀 낮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떨어지면 20만 원 아래쪽, 그러니까 20만 원 오니까 이 아래쪽에서 조금 모으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여기서 현대모비스는 이 가격대 밑으로는 내려가더라도 다시 회복이 되는 구간이니까 좀 낮게 사자고. 더 늘리는 거는 굳이 지금 늘리지 마시고요. 아래쪽으로 한 20만 원대 초반, 한 20만 1,000원대 이런 때 오면은 한 2%씩 나눠서 한 4번 정도, 5번 정도 나눠서 그때 천천히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이제 단가가 낮춰지면은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홀딩하시고 좀 천천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어요? 단가 낮춰서 25만 원 되면 매도할까요? 오면은 이제 더 샀는 거. 왜냐하면 그거 그러니까 네네. 욕심이라는 표현보다도
내가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좀 그 운용을 좀 잘 대응이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 가져가면은 25만 원 왔다가 또 더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팔고 나면 또 아쉬워지고 우리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근데 매수가한테 다 팔고 나니는데 또 이게 30만 원이 가버렸어. 그럼 또 그게 아까워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데에서는 또 안 해. 그렇잖아요. 그죠?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방법에서 나눠서 파는 게 좋아요. 내가 더 샀잖아요. 그러니까 더 산 거는 줄이고 원래 있던 걸로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또 내려오면 또 더 네.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네. 한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N게임. 봐드릴까요? N게임요. N게임이요. 예. 8,100원에 20%요. 8,100원에 20%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해요? 이게 계속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로 갈 건가, 밑으로 빠질 건가. 한 번 오를 거야. 한 번은 오를 것 같아요. 한 번이요. 한 지금 번 올 것 여기에 같습니다. 머물러 있은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한 2주 정도는 계속 이 가격대에서 왔다 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네.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게임 쪽에 대한 부분들, 우리 중국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게임주가 움직이는 거는 중국이잖아요. 그죠? 네.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판호 개방, 뭐 한알령 이런 쪽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데 요즘 중국의 흐름이 많이 바뀐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드라마 또 우리 뭐 단기 비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단기 비자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 주겠다 보복 조치를 좀 하긴 했지만 다른 외적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많은 걸 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하고의 어떤 기업들하고의 어떤 제재도 좀 풀고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방영을 하고요. 그 게임 또 판호가 뭐 최근에 넷마블 이슈에서 반영이 됐고 그래서 게임 쪽에 아직 그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단기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늦게도 아니고요. 한번 나올 텐데 지금 실적으로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매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얼마? 네. 얼마라는 것보다도 이쪽 상단 쪽까지 하면 한 10% 정도 되는데 한 8,700원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는 조금 더 오를 것 같거든요. 제 경험상으로 봤었을 때 이 앞에 이렇게 맞춰놓고요. 거래를 실어놓고 내려갔다가 안 내려가고 이렇게 잡아놓는 거는 한 번쯤 위에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털기 위해서든 아니면 게임 쪽에 어떤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중국 판호 개방에 N게임은 항상 반응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8,700원 위로 올라갈 때 반틈 먼저 팔고 조금씩 한 9,000원대까지 매도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할 때 남들이 위로 올라사는 거에 내가 팔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한 번 더 올라올 거니까 기다리셨다가 잘 수익 실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예, 16,400원에 10%. 10%. 예. 참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많이 불안하셨죠, 예. 이거 들고 있는데. 예, 예. 근데 이 아시아나 항공이 워낙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민간 기업의 개념성을 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항공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그래서 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탈출이 아니라 탈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뭐 수익도 조금 네.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아니, 자본 잠식 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 나온 지 꽤 됐어요. 그것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잖아요. 인수하려고 지금 전 세계를 다 돌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한번 미국이나 다른 쪽에 중국에서도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왔고 다른 쪽에서도 이제 심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딜레이하고 있지만 거기에 좋은 얘기 한번 나오면은 슈팅 한번 크게 나올 거예요. 그때 충분히 네. 탈출하실 수 있고 매도가 가능하니까 일단 매수가까지는 저는 기다리면 올 것 같거든요. 최근 시장 흐름에서 네. 밀려나가지 않고 그리고 항공 쪽에 대한 기대치도
뭐 화물 쪽이든 왜냐하면 중국이 이 시장에 어떤 리오프닝이 개방되면은 화물 쪽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객도 좋아지고 다 좋아질 거예요. 지금은 단기 비자 뭐 멈춘다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결국은 풀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라올 거니까 16,000원 매수가까지 올 거예요. 그대로 조금 더 유지하시고 가격 좀 올라오면 한 17,000원대 정도 약수익 되면은 조금 정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밑으로는 얼마까지 또 더 내릴까요? 저는 내리는 걸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제가 얼마까지 내린다라고 내릴 수 있어요라고 하면은 그 가격보다 벗어나면은 또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갈 수는 있어요.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뭐 얘도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다시 또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밑에 쪽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올라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스튜디오 드래곤.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79,800원에 15%요. 79,800원에 15%요?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몇 번 이걸 사서 수익을 봤는데 네.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했는데 요즘에 지수가 올라가도 그 힘을 못 받더라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될까? 남들 떨어질 때 혼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 올라갈 때 얘는 떨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시장이 순환이니까. 얘가 가지고 품고 있던 그 순환이 되고 다 갈 수는 없어요. 얘도 다 가는 것도 있겠지. 근데 이슈가 있었다가 지금 잠깐 조금 잠잠한 것 뿐인 거고요. 일단은 뭐 수익이 냈던 가격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8만 원, 8만 제가 8만 한 6천 원 정도에. 그 이전에 샀던 가격은 지금 네. 샀던 가격하고 비슷하고요. 더 싸게 샀었어요? 아니요, 그때 아니요, 이 정도에 샀어요. 지금 가격에서.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저는 조금 더 들고 계셨다가요. 네. 들고 계셨다가 반등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마나 OTT, 얘가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처럼 뭐 이래 그 송출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네. 드라마나 이런 게 뭔가 나왔다 하면은 해외에서 반응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최근에도 뭐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반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라마 제작에서는 거의 탑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올라온 흐름도 너무 괜찮았고요. 가격 조정은 좀 있어도 반등이 다시 올라와서 저는 또 똑같은 가격에서 매도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두 번의 가격이면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86,000원에 팔았다. 근데 또 올라와서 86,000원에 팔았다면은 한 번 사서 95,000원에 팔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8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오니까 거기서 또 수익 실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수급도 네. 근데 이제 4분기 그 실적이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네. 그 실적 나오면 잠깐 흔들리고 다시 갈 거예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얘도 주가가 저기 위에 있다가 이제 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밑에 내려왔다가 지금 밑에서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실적보다는 실적으로 약간 움츠릴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은 잠깐 움츠렸다가요. 그 다음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올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이 더 기대치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섹터, 시장의 분위기, 이슈로 따라가는 분위기가 더 강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85,000원 정도는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말고요. 거기서 올라오면 그 전에 올라오면 팔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네. 잘 매도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나무가 16,200원에 20%요. 16,200원에 20%요? 네. 아, 얘는 좀 높다. 조금 높아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내용은 조금 좋은데, 불안하시죠, 약간? 안 하세요? 그게 뭐냐면, 다 떨어지고 그랬어. 그러니까 불안한 게 뭐냐, 이게 높다라는 거를
차트를 안 봐도요. 뭔가 분위기가 이제 싸게 오는 게 있어. 내가 느끼는 그 감각이요. 네. 근데 이게 높은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를 주고 강하게 이탈하면 안 될 게 메타버스 쪽 관련된 얘가 거기에 이제 3D 센싱 이제 눈에 우리 그 AR, VR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막 눈에 쓰는 네네. 거. 거기 관련된 네. 부분에서 내용도 있고 삼성전자의 또 카메라 모듈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걸 갖고 있는데 네. 일단은 메타버스 쪽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지금 네. 최근에 좀 머리를 위로 한 번, 두 번 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차트 보시면은 얘가 저기 밑에서부터 재무는 좋아요. 너무 많이 늘었기 네. 때문에. 근데 많이 올라왔죠. 네. 그죠? 보이시죠? 네. 먼저 많이 올라갔었어 또 근데 그게 조금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적 그래도 네. 높아. 그러니까 이런 게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다 할 때 실적 대박 났습니다. 이런데 그 뒤로 주가 계속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리포트 좋은 내용 나왔는데 계속 주가 막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실적으로 매도세 그러니까 고점 약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다만 한번 살짝 올라왔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올라오면은 16,600원 정도 위치에서 이거 더 위로 가는 거는 제가 못 맞춰요. 전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6,600원짜리에서 매도하시고 현금화하세요. 좀 더 낮은 데를 봐야 돼요. 회사는 좋으니까 살려면 좀 더 낮게 보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 잘 파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전화 상담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김없이 강연의 일정이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이고요. 1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에서 합니다. 종로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종강역 4번 출구더라고요. 그쪽에 나오셔가지고 쭉 직진해서 오시면요. 대한기독교 서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토즈 모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5층이니까요. 올라오셔가지고 카운터에 물어보시면 안내해 줄 겁니다. 오늘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오셔가지고 저하고요. 2023년 지금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오를 거냐? 더 많이 오르고 상승기로 갈 거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위쪽에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계신 그런 심리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밑에서 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매수를 쉽게 못하고 계신 분들 오시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멘토님들도요, 지방에서 많이 열립니다. 울산, 경상권하고 많이 열리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무멘토가 경기권에 와서도 또 하니까요. 거기 가까이 계신 분들 일정 확인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강연의 안내는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네오티스 5,050원에 네오티스요. 30%요. 5,500원에 30%요. 5,050원이요. 5,050원이요.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거 11월 23일 날 이제 네. 거래량 터졌을 때 네. 그때 그냥 스스로만 챙기고 나왔고요. 그 네. 밑으로 이제 하면서 한 10% 정도 분할 매수했다가 네. 이제 엊그저께 그 전저점을 깨고 바로 올라오길래 그때부터 20%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요. 전략이 있으시네요. 본인만의 전략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매수가는 올라오는데요.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매수가 올라오면 조금 줄이시는 건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네, 매수가 오면은 비중만 좀 줄이시고요. 내가 밑에서 샀던 부분에서 일부 한 절반 정도는 줄이고 또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잖아요. 계속 내려오면 가고 내려오면 가고. 근데 이 기업은 너무 길게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기대감이나 솔직히 영업이익이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나타난 부분은 있어요. 그게 부정적인 건 아닌데 최근에 이 거래를 만들어주면서 시세를 만들어줬던 구간 안에서 또다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일단은 매수가가 위쪽으로는 상단까지 다시 회복을 할 거라는 부분은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200원 부근 정도에서 비중을 줄이시면서 일부 한 10% 정도 이내로까지만 줄여놓으시고 나머지는 앞서 있었던 이 구간에 대해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일부 어떤 주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세력에 대한 일부 주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시세가 나와서 물량을 확인하는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5,500원 라인대를 두고요. 여기서 앞서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는가 못 넘어가는가를 좀 보시면서 5,500원 라인대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매도 관점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좀 비중을 축소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금융지주인데요. 한국금융지주.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지금 네? 매수가하고 비중부터 얘기해 주시고 하세요. 저 카카오 게임즈하고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지 그거 먼저 알고 싶고요. 어머니. 네. 한국금융지주를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럼 하나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분들 다 하나씩 물어보는데 공평하게 우리 가야 되니까 카카오 게임즈 말고 한국금융지주를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얼마 갖고 계신지를 얘기해 주시면요. 제가 얘기 10만 원에 드릴게요. 4%요. 10만 원에 4%요. 7만 원에 4%요? 10만 원. 10만 원에 4%? 네. 네네. 그냥 마음이 답답하신 게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일단 올라오는 속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은 어쨌든 금융주잖아요, 그렇죠? 금융주예요. 네. 네, 금융주라서 일단은 저는 회복력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10만 원까지 오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요. 일단 우리 비중 4%잖아요, 그렇죠? 시간과의 싸움을 조금 하실 수 있어요? 네. 시간은 기다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가격을 지금 낮추고 기다려야 돼. 가격을 낮추고 기다려. 그냥 네, 기다리라는 네, 네. 얘기가 아니에요. 10만 원까지 그냥 기다리면 제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3년, 5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시간을 좀 더 내가 투자하고 한 4%에서 한 6% 정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한 4%에서 6% 정도는 내가 더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그거를 올해 상반기 때 조금씩 모아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1분기 때보다는 한 달 정도는 좀 기다리시고요. 한 3, 4월 달쯤에 그때부터 조금씩 늘려가서요. 가격 단가를 한 번에 사지 말고 조금씩 사세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내 가격이 떨어지는 걸 조금씩 확인해서 한 8만 원, 7만 원 사이 정도까지만 천천히 낮춰보세요. 그리고 좀 기다리면은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요. 근데 그게 왔었을 때 내가 수익을 바라지 말고 이거는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거기서 다시 또 천천히 다운될 수도 있다라는 조정이라는 부분이 또 천천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른 거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거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가격 단가를 조금 천천히 낮추셔가지고 저는 한 7, 8만 원 사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때 조금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올라올 거니까 그 가격까지 천천히 낮춘다는 거에서만 신경을 쓰고 얘가 올라올까? 언제 올라오지? 이거보다는 조금씩 낮춰서 내가 8만 원, 7만 원까지 일단 낮추는데 신경을 조금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얼마 어머님이 좀 정도? 급하신 것 같은데요. 가격대는 지금 밑에 있는 가격대 54,000원 정도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주가라는 게 뭐 계속 위로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려오니까 54,000원하고 56,000원 정도 사이 정도가 좀 좋아 보이는데 조금 더 위쪽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57,000원 정도 이런 데 왔었을 때는 조금씩 사도 돼요. 이해됐어요? 아, 저는 지금 차트가 보니까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한 어머니가 7만 원까지. 어머니가 그게 다 보이시면은 저한테 뭐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머니가 얘기하신 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시간 좀 길더라도 드려보면은 자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해서 쭉 해서 이래 내려온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 동안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매물대라고 하면서 저항이라는 구간들을 만들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가서 내가 10만 원까지 갈 것 같다 이러는데 올라가는 것 같아서 확 사서 확 떨어뜨린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오다가 지금 저는 내일 당장에서도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하고 또 생각이 다르죠. 그죠? 근데 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밑에 산 사람이 차익 실현낸다 그러면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상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 대응을 해놓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식은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상으로 가면은 다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상상하지 마시고 기준대로 가시는 게 맞아요. 조금 더 사도 되는데 낮은 가격에 사시고 올라오면 7, 8만 원 사이에서 매도 전략을 가지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실행에 옮겨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57,000원 아래. 57,000원 아래.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다름 아니고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BMT. BMT요. 네, 예. 매수가 후 비중은요. 12월 달에 15,100원 주고 70% 샀습니다. 70%요. 예. 아, 이제 본전 어제 왔는데, 네. 예,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내릴지를 몰라서 한번 상담해 보려고요. 저도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기술적으로밖에 얘기를 못 들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산업적으로 해서 얼마까지 간다라고 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재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건전하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도 잘 되고. 근데 주가는 이미 작년에 좀 많이 올랐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걸 얼마까지 가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진짜 점쟁이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그것보다도 네. 여하튼 빠지진 않으려나. 그러니까 갖고 저는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약간 이거는 몰빵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니고 몰빵이 한 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좀 적게 줄여놔야 될 것 같아요. 70% 사놓으니까 내려갈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한번 경험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면은 기다리는데 좀 여유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세도요, 크게 보시면 안 돼. 이미 흐름을 장기적으로 이 흐름을 한번 탔고 이 큰 파동 또 2번이나 2차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3차는 짧고 아래로 꺾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아무리 재무가 좋아도요. 그 재무가 시세에 반영됐다, 증시에 반영됐다는 선반영이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익이 나와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짧게 보시고요. 비중은 지금 매수가 부분이잖아요. 월요일 날 손실 없는 구간에서 비중을 절반 이상 한 30% 정도만 남겨두시고 현금화하세요. 그러면 그 30% 들고 현금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여유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 줄이시고 목표가는 이쪽 상단에 저항받았던 15,800원 정도까지만 잡고 숏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하세요? 중앙에너비스 갖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요? 예, 27,700원에 20%입니다. 27,700원에 20%요? 예. 아슬아슬하다. 아, 죽겠어. 이거 그때 앞전에 김은규 캠프님께서 네. 3만 원까지 보자 그래서 갖고 있었더니 빠져버리더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본청가까지 한 네. 두 번 탈출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길래 지금 많이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걱정이 너무 앞서네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서요. 다시 그 내가 못 팔았던 가격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한번 네. 올라올 수 있는 게 최근 유가 얘 뭐 때문에 이렇게 막 움직이는지는 아세요? 얘가 앞전에 제가 유가 감산해가지고 그때 들어갈 때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지다가 또 화물연대 파했을 때 제가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매수가까지 딱 한 200원 모자라는 매수가까지 안 팔려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 빠지는데 유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올라오죠. 어제 엄청 많이 올라서 최근 3일 동안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가가? 약간 좀 조심스럽지만 유가가 좀 오르고 있어요. 80불 가까이 왔어 지금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타이밍이 오잖아요. 혹시나 왜 오르냐라고 하면은 이 경기가 또 막 풀리고 이러면은 유가 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감산 얘기도 뭐 계속 영향권이 계속 오고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신호가 오면 또 쭉 유가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요 타이밍이 올 때 주가가 한번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슈를 반영을 줄 거예요. 그럼 올라올 때 비중 줄여야겠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3만 원까지 그럼 보지 지금 마시고요. 못 사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저는 안 할래요. 아, 안 할래요. 왜 저는 안 올라올 할래요. 것 같으면 해서 평단가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떨어지면요? 제가 정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정답인 것 어떡할 거야? 정답인 것 같다고? 저는 올라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네. 비중 안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약간의 한 뭐 비중이요? 2만 한 5천 원 정도 오잖아요. 2만 5천 원? 네. 2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그러니까 더 늘리면은 부담돼요, 분명히. 여기서 내가 30% 40% 늘리면 부담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20%를 2만 4천 원 정도 됐는데 내가 비중을 한 30% 덜어내봐요. 그러면 현금 생기죠. 손해는 조금 생겨요. 그렇지만 거기서 올라가면 있을지언정 내려올 때 그 돈으로 사면은 내가 약간의 손해는 받지만 단가율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단가하고 내 약간의 손해하고 바꾸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효과가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2만 4천 원까지는 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왔을 때 비중만 조금 줄여놓고요. 다시 내려왔을 때 한번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슈를 한 번씩 계속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아직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계속 반등 줄 거예요. 그럴 때 잘 빠져나오는 생각만 하세요. 수익 내려고 하지 거래량은 마시고요. 없죠 지금. 거래량은 거래량이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저하고 오늘 그냥 1시간 계속 이래 토론할까요? 하고 싶어요. 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 뒤에 너무 많이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만 딱 더 드리고 끝낼게요. 자, 거래량은 시세가 나올 때만 나오고요. 얘는 이슈 유가 있을 때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없을 때는 계속 잔잔하고요. 기업이 재무적으로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슈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나올 때 올라올 때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꼭 대응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대표님은 24,000원까지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2만 4천 원 오면 대응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조금 손해 고맙습니다. 보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LG 디스플레이 19,500원에 20%요. 19,000 얼마요? 19,500원. 19,500원에 20%? 네, 20. 예.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지금 많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어디 가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가야 되는지. 갖고 가는 거에 저는 한 표를 드릴 거예요. 갖고 가는 거는 맞는데, 갖고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시간적인 부분을 좀 두고 뭐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면 조금 시간적인 부분을 두고 좀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디스플레이, OLED가 상반기는 쇼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눈에 막 이제 많은 걸 보여주려고 우리 이런 거 할 겁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거 할 겁니다. 저런 거 할 겁니다. 이런 거 할 겁니다. 라는 걸 할 거고요. 하반기 때는 거기에 맞춰서 증설도 하고 뭔가 그 OLED 시장에 대해서 증설도 생기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런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기다리고요. 이게 뭐 원래 대형주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형주는 흐름에 따라서 지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약세권이니까
뭐 바닥에 사놓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조금 더 흘러내려 방향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도 저는 하반기가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5, 6월 달까지는 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포트 쪽에 관심을 더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때 돼서 더 사자고요. 이거는 제가 추가 매수 없이 가격은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기다릴 수 있죠? 하지 말고요. 지금은 추가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기다릴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하고 또 한 번 더 전화해가지고 소통을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전화 또 주시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평일에도 나오잖아. 평일에도 하시고요. 여기도 하고 뭐 어쨌든 여기저기서 제가 종목 상담할 수 있는 거 더 만들어 볼게요. 진짜 약속.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 홀딩하시고 한 그 4월 달쯤 그러니까 한 4월 달쯤 넘어갈 때 계속 연락 한번 줘보세요. 아시겠죠? 홀딩 의견 네네.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DSR 제강. DSR. DSR 네, 제강. DSR 제강이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6,300원에 15%. 6,300원에 15%요? 네. 꽤 오래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다. 그죠? 예. 근데 이번에 한번 슈팅 나오면 팔아야 될 것 같아.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어제 철강주가 좋았는데 어제 철강주 대형주가 좋았거든요.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이쪽인데 중소형 쪽에도 좀 흐름 만들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약간 느낌을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최근에 10월, 11월 달에 좀 올라온 것도 그렇고 얘는 뭐 테마 이슈로도 가끔 이슈가 되지만 철강 쪽 흐름 나올 때 이슈 붙여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 철강주 다음 주 초에 약간 한번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회를 노릴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눌림목이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슈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역시 중국의 리오프닝은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산업재 쓰이고 원자재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중소형 철강주가 다음 주에 좀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서 한번 최근 이틀 동안 움직임성은 내용성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같이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이번에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역시 상단을 뚫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혹시나 강해 뭐 재료가 좋은 재료가 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나온다라면 더 강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일단 라인은 6,700원대. 6,700원이요. 여기까지 잡아두자고. 이전 고점이긴 한데 저는 이전 고점 오면 보통은 뚫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긴 시간 동안 이 가격을 여기서 떨어지려고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6,700원까지는 저는 와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으니까 거기서 비중 줄이고 안 가면 팔아버리세요. 이해되셨어요? 6,7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다음 주는 조금 유심히 보고요. 또 안 간다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올라올 수 네. 있으니까요. 네. 자,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식 코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 2부도 제가 나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